네,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시간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한 6시 됐습니다. 오늘 이제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5시쯤 오니까 꽉 차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와, 여기 꽉 차가지고 여기 원래도 안 그래도 작은 데인데 주차할 데가 없네요. 이제 사람들이 날씨 풀리니까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만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어요? 이게 다른 주들은 안 돌아다니고,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날씨도 풀리고, 이제 뭐 휴가도 가야 되고, 뭐 좀 휴가 시즌 많이 좀 끝물이긴 한데, 사람들 휴가 이제 뭐 많이 가고 이제 거의 끝물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1편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1편, 2편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그 회사를 하나 그냥 소개해 드리려 그래요. 이게 뭐 좋은 회사다, 사야 된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몫이니까요. 1편에는 회사 간단한 소개만 해드리고, 2편에서 좀 숫자놀이 좀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IPO를 한 젠프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회사에 IT에서 이 젠프라는 회사랑 계약을 하고 애플,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등을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좀 얘기하자 보면은, 이게 작은 규모의 회사들에서는 이런 기기들을 다 직원 새로 오고 그러면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가요. 큰 회사들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럼 회사에서 사람 고용 직원이 오면은 뭐 전화기 주고, 뭐 예를 들어 아이패드 주고, 또 뭐 랩탑 주고 하면은 여기다가 아이디 셋업 해야 되지, 프로그램 깔아놔야 되지, 이것도 IT에서 굉장히 많이 인력이 소요되어 비용가요. 그래서 대부분 IT는 외주를 많이 주죠. 네, 그래서 계약직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기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나가면 다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싹 깔끔하게 셋업이 되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애플을 위한, 애플에 의한, 애플만을 위한 뭐 이런 회사예요. 애플 기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S1을 보면은 애플이란 단어가 몇 번이라 몇백 번이 나왔어요. 애플. 그래서 이게 참 최대의 적은 재밌게도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이 최근에 플립스미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플립스미스라는 회사는 이 젠프랑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애플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그 포커스 하는 데는 작은 스타트업이나 소형 회사들을 주로 이제 고객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젠프가 하는 데는 이런 사스 쪽에서 그 대형 회사들을 주로 이제 고객으로 상대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오라클이라든가 뭐 SAP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에서 둘이 공교롭게도 둘이 경쟁하고, 오라클이 참 뭐 밀려나고 있는 거긴 한데 SAP한테, 어쨌든 이런 대형 회사들을 상대로 이제 주 고객으로 하고, 또 VMware도 고객이에요. 이 고객사가 홈페이지에 제가 나중에 2편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드리면은, 이렇게 젠프 같은 회사는, 젠프는 대형 회사를 주로 고객사로 갖고 있고, 그 애플이 최근에 인수한 플립스미스라는 회사는 소형 회사라든가 이런 뭐 중소기업, 이런 뭐 맘앤팝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고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적인 이제 애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플립스미스를 더 키워가지고 대형 회사들을 고객으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 플립스는 특화된 분야가 그 소형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확률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사가지고 열심히 키우기보다는 그 회사 니체 마켓, 그 회사 특화된 거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비슷한 분야 혹은 다른 분야에 또 하려면 사업부를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회사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애플이 이런 사업부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고객이 있고 플랫폼이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하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게 훨씬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젠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IPO를 17불에 하려고 했으나 분위기 좋았잖아요. IPO 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코비드 19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전혀 안 받았죠. 대형 회사들 뭐 파산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26불에 거래가 시작돼가지고 바로 40불로 되고, 지금도 그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입이 된 상태다. 그리고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신규 섹터예요. 그러니까 애플 기기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 하나의 아이디로 쫙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쪽 섹터는 거의 이제 뭐 신생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고객 회사가 한 4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애플 기기 관리하는 애플 기기는 1700만 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애플의 인수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봐요. 플리 스미스를 인수해가지고 조금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서로 겨냥하는 마켓이 다르기 때문에 뭐 더 저렴하게,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서 이런 사업부를 새로 키우거나 플리 스미스를 돈 투자해가지고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더 싸죠. 이런 게 지금 최근 그 미국의 5개 시총 큰 메가테크 회사들이 하는 경향이잖아요. 조그만 회사라든가 조금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사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청문회도 불려가가지고 열심히 글을 당했죠. 그래서 재무 상태는 제가 나중에 2편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최대의 적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애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